안녕하세요. 늘돌입니다. 이번 시간은 늘돌 영문법 네 번째 시간 조동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과 글의 결론은 바로 본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본동사라는 것은 시간 동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간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본동사 사실 중심 표현의 8가지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중심으로 4가지 표현법, 현재형,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 중심 표현으로 과거형, 과거 진행형,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 진행형, 이렇게 해서 8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조동사라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 중심 표현을 나타낼 때 조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과 실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8가지 기본형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사실과 실제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생각 또는 의견, 추측, 판단,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추측, 판단을 나타낼 때 비로소 조동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항상 동반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 역시 현재형과 과거형 두 가지 시간 표현으로 동사 자체 표현으로는 두 가지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동사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사실과 실제를 나타낼 때 쓰는 비동사, 그 다음에 have 동사, 그 다음 일반 동사. 비동사, have 동사, 일반 동사 이 3가지는 사실 중심을 나타낼 때 이용을 하게 되고,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조동사. 그래서 시간 동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다. 비동사, have 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 조동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현재형 조동사, 이제 과거형 조동사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will, will이라는 조동사, will 뒤에 v라는 동사 원형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will은 v 할 것이다. 자, 이 해석할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을 먼저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를 붙여서 역순으로 말을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will v 하게 되면 v 할 것이다. 자, 이 will의 과거형이 would, would, woul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동사 원형은 v 할 것이다. 자, 이 현재형 조동사와 과거형 조동사가 모양은 다르지만 1차적인 해석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will v 하게 돼도 v 할 것이다. would v라고 하더라도 v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shall, 이 shall, 이 shall이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게 되면 우리말 번역은 부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부의하게 될 것이다. 자, will은 부의할 것이다. shall은 부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할 것이다와 하게 될 것이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각각의 조동사를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hall의 과거형이 should라는 이 조동사 역시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을 하게 될 때 부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부의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can. 이 can이라는 조동사는 부의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해서 부의할 수 있다. 이 can의 과거형은 could, could, could라고 읽는데 이 could 역시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하게 되면 앞에서 can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의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이게 1차적 해석법이에요. 1차적 해석법은 똑같이 can이나 could나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을 해서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 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ay, may, 이 may라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을 해서 부의할지도 모른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부의할지도 모른다. 자, 또는 부의할 수도 있다. 부의할지도 모른다. 부의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허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의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는 부의할지도 모른다, 부의할 수도 있다 정도로 먼저 말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상황에 따라선 부의해도 좋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역시 may의 과거형은 might라고 하는데 이 might 역시 may와 똑같이 부의할지도 모른다, 부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will과 would, shall과 should, can과 could, may와 might는 현재형 조동사와 과거형 조동사라는 형태로서 모양은 다르지만 1차적 해석은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게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1차적 번역은 똑같이 한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조동사의 개별 설명을 통해서 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must라는 조동사는 부의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must, 부의해야만 한다. 자, 근데 이 must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must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모양이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should,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듯이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부의하게 될 것이다인데 이 부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우보다는 이 should는 shall의 과거형과는 별도의 조동사로 자, shall의 과거형 should, shall의 과거형인 should와는 별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hould는 부의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부의해야만 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must나 should가 모양은 다른 조동사인데 1차 번역을 그냥 똑같이 부의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똑같이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모양이 다르듯이 이 속에 내포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must, should 또한 have to, 이 have to 이 두 개의 단어로 결합됩니다. 이 have to 역시 뒤에 동사 원형과 결합하면 합해서 그냥 부의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ust나 should나 have to 이 세 개 똑같이 V 해야만 한다라고 1차 번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had better. 자, had better라고 하게 되는데 이 had better라고 하는 것은 V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번역합니다. had better V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should가 V 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must와 똑같이 과거형 구분 없이 똑같이 should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must는 should와 마찬가지로 현재형과 과거형 조동사 같은 모양을 띈다. had bet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ad better도 현재형, 과거형 별도의 구분 없이 한 가지 형태로만 쓴다. 이 한 가지 형태만 쓴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 실제로 shall의 과거형, shall의 과거형 should보다는 해야만 한다가 거의 99%는 해야만 한다로 번역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경우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have to는 V 해야만 한다인데 이것은 별도의 과거형 have의 과거형 had가 있습니다. 그래서 have to의 과거형은 had to다. 그래서 이때는 have to는 V 해야만 한다고 had to는 과거기 때문에 V 해야만 했다라고 이거 역시 이거는 과거로 해석하게 됩니다. V 해야만 했다 할 때는 had to를 쓰게 된다. had to 해야만 한다는 것은 have to. 자, 그다음에 need to. 자, need to 동사 원형은 V 할 필요가 있다. V 할 필요가 있다. V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조동사입니다. V 할 필요가 있다. V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need to. 이것 역시 V 할 필요가 있었다. V 해야만 했었다라고 할 때, 해야만 했었다가 아니라 V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할 때는 별도의 과거형이 있어요. 그래서 need의 과거형이 ed를 붙여서 needed to 동사 원형 쓰게 되면 V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번역하게 돼요. V 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1차적인 해석법에 따라서 한 가지 예문을 가지고 전체 조동사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쭉 말을 만드는 것 1차적인 것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will help you. 자, he 주어 help 돕는다죠. he help you 당신을 돕는다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붙이면 V 할 것이다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he will help you 하면 그는 도와줄 것이다 당신을. 자, 역시 will과 would는 해석법이 똑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would help도 역시 할 것이다. 자, help 돕다에다가 would가 붙으면 도와줄 것이다. He would help you. 자, he will help you. 자, 그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는 도와줄 것이다. 당신을 he would help you. 그는 도와줄 것이다. 당신을. 자, 그 다음에 shall이라는 동사는 V 하게 될 것이다 였어요. V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돕다에 붙었으니까 he shall help 돕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을 돕게 될 것이다. He shall help you. 그는 당신을 돕게 될 것이다. 자, he can help you. 자, 돕다에 할 수 있다가 붙으니까 can이 붙으면 V 할 수 있다. 자, 그는 can help 도울 수 있다. He can help you 당신을. He can help you. 그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역시 can의 과거형 could. 자, could를 쓴다 하더라도 can과 현재형 조동사 can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he could help you. 그는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을. 자, he can help you. 당신은 도와줄 수 있다. 그는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을. he could help you. 그는 도와줄 수 있다, 당신을. 똑같이 해석합니다. 1차적 해석법이라고 했어요. He may help you. 자, may라는 조동사는 V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할 수도 있다. 자, 돕다에 할지도 모르니까 도울지도 모른다. 도울 수도 있다. He may help you. 그는 도울지도 모른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당신을. 도와줄 수도 있다. 당신을. He might help you. 이 might이라는 조동사는 may의 과거형이에요. 역시 똑같이 할지도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He might help you. 그는 도와줄 수도 있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당신을. He might help you. may help you. 도와줄 수도 있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might help you. 도와줄 수도 있다, 도와줄지도 모른다. 똑같이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자, he must help you. 자, must라는 조동사가 붙게 되면 해야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돕다에 해야만 한다니까 도와주어야만 한다. He must help you. 그는 도와주어야만 한다, 너를. He must help you. 그는 도와주어야만 한다, 너를. He should help you. should help you 똑같이 이 should라는 조동사 역시 해야만 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도와주어야만 한다, 당신을. He should help you. 그는 도와주어야만 한다, 당신을. 자, 그 다음에 he had better help you. had better인데 had better 이렇게 읽습니다. had better. 자, 그는 V 하는 편이 낫겠다. V 하는 편이 낫겠다, 좋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help에 하는 편이 낫겠다니까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 He had better help. 그는 도와주는 것이 낫겠다.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너를. He had better help you. He have to help you. 자, have to가 붙으면 이 두 개가 단어가 붙으면 V 해야만 한다. 라고 똑같이 해석합니다. 도와주어야만 한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이 have to의 이 have는 조동사적인 표현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얘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조동사적 표현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얘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현정이기 때문에 이 have to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주어가 몇 인칭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주어가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너, 나와 나라는 I 1인칭, you라는 2인칭, 그 다음에 복수, 여러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물건들 복수일 때는 have를 쓰지만 이 주어가 3인칭이고 나도 너도 아닌 제3자이면서 단수 하나일 때는 have가 아니라 has로 써줘야 됩니다. has. 자, 그래서 이 have to를 쓸 때 주의할 점은 have to를 쓸 건지 has to를 쓸 건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다. 자, has to든 have to든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인칭과 수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he have to help라고 하시면 안 되고 he has to help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help 해야 된다. 도와주어야만 한다. 너를.
He has to help you. 자, 또 need to라고 need to help V라고 쓰면 동사 원형 쓰면 V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예, V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he need to help you. 그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너를.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need는 일반 예, 조동사적 표현을 나타내지만 얘 역시 need도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화를 하지 않지만 일반 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have to와 마찬가지로 need to를 쓸 경우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he needs to라고 붙여줘야 돼요. he needs to help you. 그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하고 나머지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have to와 need to만 3인칭 단수일 때 has나 needs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것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he will go there. 자, 그는 가다에서 will이 붙었어요. 그러면 will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V 할 것이다. 가다니까 갈 것이다. 자, 그는 갈 것이다. go there. 그는 갈 것이다. 그곳에. He will go there. 자, 근데 그는 갈 것이다. 그곳에 언제 가냐? 지금 그곳에 갈 거다. 현재 상황이 되겠고. 자, 내일이든 모레든 오늘 밤이든 미래 상황. 자, 이 조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조동사는 시간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현재와 미래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He will go there now. 그는 지금 그곳에 갈 것이다 할 수도 있고 내일 갈 것이다, 모레 갈 것이다 할 수도 있어요. He will go there now. He will go there tomorrow. 그는 지금 갈 것이다, 내일 갈 것이다. 이렇게 현재와 과거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He would go there now tomorrow.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그랬는데 해석 똑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해석은 똑같이 한다. He would go. 그는 갈 것이다. 그곳에 지금, 내일 마찬가지 같이 쓸 수 있어요. He would go there now. He would go there tomorrow. 자, shall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hall이란 조동사는 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는 갈 것이다는 will, would고 shall go는 가게 될 것이다. 이 shall go, 그는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지금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shall go there now, shall go there tomorrow. 자, he can go there now. 자, can은 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go니까 갈 수 있다. He can go there. 그는 갈 수 있다. 그곳에 지금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He can go there now. He can go there tomorrow. 자, can의 과거형 could예요. 역시 could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자, can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똑같이 해석해요. 자, he could go there now. He could go there tomorrow. 과거형임에도 상관없이 현재와 미래 시간 부사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자, 그래서 조동사는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현재 시간과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부사와 같이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He may go there now.
자, may V 할지도 모른다. 자, may의 과거형 might예요. 얘의 과거형은 might. 똑같이 V 할지도 모른다. 자, he may go. 그는 갈지도 모른다. he might go. 갈지도 모른다. 자, 똑같이 지금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he may go there now. 그는 지금 갈지도 모른다. he may go there tomorrow. 내일 갈지도 모른다. he may go there now. might go there now. 그는 지금 갈지도 모른다. he might go there tomorrow. 내일 갈지도 모른다. he must go. 자, must 해야만 한다. 그는 가야만 한다. he should go. should도 역시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는 가야만 한다. must go 가야만 한다. should go 가야만 한다. had better. 예. V 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편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낫겠다. 그는 가는 것이 좋겠다. 가는 편이 낫겠다. He had better go. 자, must go, should go, had better go. 자, 지금이든 내일이든 상관없어요. He must go there now. 그는 지금 그곳에 가야 돼. He must go there tomorrow. 그는 내일 그곳에 가야 돼. should, had better go 다 마찬가지입니다. He have to go. 자, 이 have to도 V 해야만 한다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have to는 일반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e has to go. 그는 가야만 한다. 그곳에 지금이든 내일이든. He has to go there now. 그는 가야만 한다. 그곳에 지금. He has to go there tomorrow. 그는 내일 그곳에 가야만 한다. 마찬가지. He needs 마찬가지였죠. 3인칭 단수 need도 일반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s 붙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e needs to go. 그는 갈 필요가 있다. He needs to go there now. 그는 그곳에 갈 필요가 있다. 그는 내일 그곳에 갈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 더 조동사의 전체적인 해석 틀에 대한 복습을 더 한번 해본다면 I will do. 자, do는 하다에다가 할 것이다니까 I will do. 나는 할 것이다. 그거를 I'll do it. I'll do it.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I would do it. 역시 would 역시 할 것이다 였습니다. I would do it. 나도 할 것이다. 그것을 I would do it. I shall do it. 이 shall은 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I shall do it. 나는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I shall do it. I can do it. 자, 할 수 있다니까 두가 하다니까 I can do. 할 수 있다. 그것을 과거형 역시 could 해석 똑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I could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을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것을 I could do it. 할 수 있다. 그것을 I may do it. may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I may do it. 나는 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may의 과거형 m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지도 모른다. 똑같이 해석하라고 했어요. 자, I might do it. 나는 그것을 할지도 모른다. may do it. 할지도 모른다. I must do it. must 해야만 한다니까 I must do. 하다에 must가 붙어서 해야만 한다. I must do. I should do. 역시 똑같이 해야만 한다고 했어요.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1차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I should do it. 나는 해야만 한다. 그것을 I must do it. 나는 해야만 한다. 그것을 I had better. 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편이 좋겠다. 그러니까 I had better do it. 나는 하는 편이 낫겠다. 그것을 I had better do it.
I have to has 써야 된다고 그랬죠? I니까 has가 아니죠. I니까 그대로 해보네요. I면 3인칭 단수 아니니까 I have to do it. 자, 역시 have to 해야만 한다고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해야만 한다 그것을 I have to do it. I have to do it. 자, I need to 마찬가지입니다. V 할 필요가 있다. I need to do it. I need to do it. 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12가지 형태의 조동사에 대한 것을 같은 예문을 통해서 조동사만 변화시키면서 기본적 해석골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각각의 조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해석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왜 같이 나오는지 차이점은 또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ll. 자, will이라는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결합해서 V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V 할 것이다. 자, V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거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확신을 나타내줘요. 또는 주어가 그 행위를 하겠다는 강렬한 의도도 나타내요. 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할 거다라는 확신 내지는 또는 V 하겠다, 할 것이다 또는 V 하겠다 또는 부정하면 못하겠다, 하겠다, 못하겠다를 나타낼 때 will을 써줘요. 그래서 I'll do, 나는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My best, 무엇을 나의 베스트를 하겠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주어의 지금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할 겁니다. 나의 최선을.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나는 하겠습니다.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때 쓰는 것이 will입니다. 할 것이다 또는 하겠습니다가 will이에요. 하겠습니다. 하겠다.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이 바로 will이라는 조동사를 이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I will과 주어를 서로 붙여서 쓰게 되면은 will을 어포스트로피 LL로 붙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will을 I'll, I'll 이런 형태로 읽어줘요. I'll do my best. 그래서 I will은 I'll과 같은 거다. 그래서 단어 뒤에 어포스트로피 L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때 어포스트로피 LL은 will과 결합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ill you help me? 그래서 당신은 돕는다 나를. 자, 너는 도와줄 것이다 였다면 you will help 였습니다. 너는 도와줄 것이다 나를.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를 이제 의문문을 만든다면 이 조동사를 이용한 의문문은 조동사만 앞으로 빼내면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자, V 할 것이다가 V 할 것이니 할 것입니까? V 하겠습니까? V 하겠습니까? 또는 V 해주시겠습니까? V 해주겠니? 자, 그래서 V 할 건가요? V 하겠습니까? 또는 자, 이것이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을 때 뭐뭐 좀 해주겠니 할 때 쓰는 말이 또 will이에요. 그래서 will you help me 하게 되면 너는 나 좀 도와주겠니? 도와줄 겁니까? 라고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걸 우리가 문 쪽보다는
너 좀 도와줄 의향이 있니? 나 좀 도와주겠니? 할 때 뭐뭐 좀 해주겠니? 해주겠니? 할 때 쓰는 조동사가 will이에요. 그래서 will you help me? 나 좀 도와주겠니? 나 좀 도와주겠니?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I will mention. 이 mention이란 단어는 동사는 언급하다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I will mention 하면은 나는 언급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 부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조동사를 부정할 때, 부정적 의미를 나타낼 때는 바로 조동사 뒤에 not을 바로 붙여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not mention 하면, I will mention 하면은 언급하다니까 언급할 것이다. 언급하다, 말하다예요. 그것이 mention입니다. 나는 언급할 거다. 근데 will not mention 하면은 언급하지 않을 거다. 말하지 않을 거다. I will not mention it. 그것을 again. 다시는 그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가 바로 will not이에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 거다. 그게 바로 will not입니다. 그래서 I will not mention.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다시는 그 말 꺼내지 않겠습니다가 I will not mention it again. 자, will not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이 will not을 또 붙여 쓸 수가 있어요. will not을 붙이면 WON apostrophe T예요. 모양이 확 바뀌죠. 그래서 이 WON apostrophe T는 want 정도로 읽어주면 됩니다. want 붙여서 I want. 자, 그래서 will not 하면 부의하지 않을 거다. 주어의 의도가 있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자, 주어의 의도가 아닌 지금 제 3자를 경우라면 부의하지 않을 거다, 할 거다, will turn up. 이 turn up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합해서 turn up, 나타나다, 출현하다라는 의미일 때 turn up이라는 말을 씁니다. turn만 쓰면은 돌고 회전하는 게 turn입니다. 근데 up이라는 이 부사와 같이 써서 turn up 하면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모습을 드러내다가 turn up이에요. 그래서 he won't turn up. 그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기다려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걔는 내가 보니까 안 나타날 거야. 나타나지 않을 거야. won't turn up. won't은 will not과 결합형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will not이 won't라. won't. 자, 그 다음에 would. 과거형 조동사, will의 과거형 조동사가 would입니다. 자, 부의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조동사 과거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과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현실과 떨어져 있다. 현재와 과거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의할 것이다라는 현재형과 비교를 해볼 때는, 자, 과거형을 쓰게 되면은 확신의 정도, 말하는 사람의 확신의 정도가 현재형보다 약한 경우입니다. 자, 의도도 약하고 또 이 가능성도 약한 경우예요. 그래서 확신의 현재형 will보다는 확신의 정도가 약하고 또는 의도도 약하고 가능성도 떨어지는 때 would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는 쌍방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현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공손함을 띠게 됩니다. 공손함 또는 겸손함을 나타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예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강한
will V하면 V 할 것이다. would V는 1차적으로 V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속에 담긴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 would do my best. 만약에 I would do my best. 앞에서 will을 썼다면 I will do my best 하면 나는 저의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다면 I would do my best.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겠죠. 다하겠죠. 뭐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그런 입장은 아니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도 그런 입장이라면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다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형태의 어투로 말하는 겁니다. I would do my best. 저 같아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정도의 의미예요. I will do my best. 저 최선 다할 겁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will you help me 아까 you will help에서 너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해서 will을 내보내서 의문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ill you help me 하면은 나 좀 도와주겠니? 도와줄 거니? 라고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으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 좀 도와주겠니? 이런 의미로 will you help me 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데 would라는 형태로 쓰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도와 좀 주겠니? 좀 이렇게 뭐예요? 공손함, 겸손함을 올리게 돼요. 나 좀 도와주. 이게 만약에 쌍방 간의 관계에서 물론 내가 아들 보고 나 좀 도와주겠니 하면 will you help me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들한테도 would you help me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뜻으로 야, 나 좀 도와줘라 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조로 말하는 경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너 바쁜지 아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좀 도와주겠니? 할 때 would you help me가 돼요. 자, 그 정도의 차이라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역시 상대방에게 저 좀 도와주겠어요? 나 좀 도와주겠어요? will you help me? 이렇게 그런 어조로 말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으신지요? 좀 도와주겠는지요? 할 때는 would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would you help me?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will보다는 would를 쓰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would you help me? 자, would you help me? 자, 이 would를 쓴다 하더라도 아랫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탁조의 말이라고 하면 would you help me? 자, 좀 강한 나 좀 도와줘. 도와 좀 주겠니? 하는 좀 강한 어조 정도면 will you help m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ould not mention it again. 자, 똑같은 앞에서 봤었어요. I will not mention. 나는 멘션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I will not mention it again. 나는 그걸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will을 썼다면 강하게 부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would를 썼다는 얘기는 I would not mention it again. 이건 어떤 정도의 의미예요? 나 같으면 그거 다시 말하지 않을 텐데. 나 같으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자, 이것은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어요. 나 같으면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의미예요. will은 말하지 않을 거야 정도의 의미예요.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 나 같으면 다시 말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정도의 의미가 would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it work. 자, 이 work는 뭐예요? It will work. 자, 그것은 work. work는 일하다 또는 기계 같은 경우는 작동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will work 하면 그건 작동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작동될 것이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게 작동될까요? 라고 하려면은 의문문 나가겠죠. 그래서 will it work 하게 되면은 그게 작동될까요? 그럴 때 will it work 이 정도 의미인데 would it work 하게 되면은 would는 과거로 썼다는 얘기는 말하는 사람이 확신의 정도가 약해요. 과연 그게 작동될까요?
과연 그게 작동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쓰는 말이 would it work 정도의 의미예요. would it work. 그래서 가능성이 떨어질 때 쓰는 표현법이 과거형 조동사다. 근데 이것이 1차적 형태로는 그것이 작동될까요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이 사실 구분돼야 되겠죠. 과연 그게 작동될까? 이것이 would it work. 그게 작동될까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will it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해서 would를 구분해 주게 된다. 특히 would는 will과 이렇게 구분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would가 이제 like과 많이 써요. I would like. 자, I would like은 좋아할 것이다. I would like a salad. 나는 샐러드를 좋아할 것이다. 좋아하다니까 좋아할 거다 정도 의미인데, 자, 이 would like은 같이 써서 뒤에 음식이나 이런 대상이 올 때는 말하는 사람이 원하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원한다. I would like a salad. 저는 샐러드를 원합니다. 원한다라는 동사가 want가 있어요. I want. 자, 이 want라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I want. 저는 뭐를 원해요? 이럴 때는 I want a salad. 저는 샐러드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강한 어조고, I'd like. 저는 샐러드면 좋겠습니다. 샐러드면 되겠는데요. 샐러드가 괜찮겠습니다. 뭐뭇이 괜찮겠다. 뭐뭐가 좋겠다 할 때 쓰는 말이 would like입니다. would like. 뭐뭐를 했으면 한다. 저는 뭐뭐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would like이니까 요거는 회화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 would를 붙이면 I'd가 돼요. I'd. 그래서 I'd like. 자, 그래서 I'd like a salad 하면은 I'd like a salad. 저는 샐러드로 하겠습니다. 샐러드를 원합니다. 자, 뭐뭐로 하겠습니다. 뭐뭐를 원해요. 뭐뭐가 좋겠습니다. I'd like a yellow shirt. 저는 노란색 셔츠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I'd like a yellow shirt. 뭐뭐 되겠는데 할 때 쓰는 말이 I'd like. 자,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would like은 별도로 해서 따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 자, 무엇을 원하거나 뭐뭐면 좋겠다 할 때는 would like 무엇이지만은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 세 개 단어죠. would like to. 이럴 때는 V 했으면 좋겠다. V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I would like have. 저는 먹었으면 좋겠어요. 샐러드. 저는 샐러드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샐러드를 원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I'd like a salad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는 to have 형태 생략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would like to have입니다. would like to have. I would like to have salad. 나는 샐러드를 먹고 싶습니다. 샐러드를 먹고 싶어요. 샐러드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I would like to have. 자, I would 역시 붙여서 I'd like to. I'd like to 동사 원형. 나는 have 하고 싶습니다. 먹고 싶어요. 샐러드를. 저는 샐러드를 먹었으면 합니다. I'd like to have a salad. I'd like to have a salad. 자, I'd like to try. 나는 try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음식인 경우는 try는 먹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like to try this. 나는 이것을 먹어보고 싶어요. 저 이것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할 때 쓰는 말이 I'd like to try. I'd like to try. 자, I'd like to try this on. 난 이것을 try하고 싶은데 뒤에 on이 붙었죠. on이 붙어서 접촉해서. 그래서 try 무엇 on 하게 되면 무엇을 입어보다가 try on입니다. 그래서 try 다음에 음식만 나오면 먹어보는 거고, try 무엇 on이 붙으면 이 어떤 대상이 그 물건이 내 몸에 접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어보다가 try 무엇 on입니다. 그래서 I'd like to try this on. I'd like to try this on 하게 되면 저기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하면 다 would like to. 저 가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go. 저 만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meet. 자, 이렇게 would like to 동사는 뒤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표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I'd like to. 자, 그래서 당신은 you would. 당신은 먹었으면 한다. 커피 좀 먹었으면 한다. I would like some coffee. 난 저 커피 좀 먹었으면 한다. I would like 되겠죠. 근데 당신은 커피 좀 먹었으면 합니까? 라면 would를 앞으로 내보내면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무엇 하게 되면 뭐뭐 드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할 때 would you like 음식 쓰게 되면 음식 좀 드시겠습니까? 할 때 쓰는 말이 would you like 무엇? Would you like 무엇? 뭐뭐로 하시겠어요? 물론 음식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이걸로 하겠습니까? 저걸로 하겠습니까? 라는 뒤에 대상은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식이라면 Would you like 무엇? 뭐뭐 좀 하시겠어요? 뭐뭐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wine? 와인 좀 드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wine? 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 할 때 would like to 동사원형인데 역시 would를 내보내서 뭐뭐 하시겠어요? 뭐뭐 하고 싶으세요? 할 때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또 쓰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커피 좀 드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go? 가고 싶으세요? 가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try? 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뭐뭐 해보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할 때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자, 이거는 일상적인 회화에서 항상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틀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would you like to go? 가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try?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try? Would you like to go? 가시겠습니까?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뭘 드시겠습니까? 할 때, 뭘 드시겠습니까? 할 때는 Would you like 무엇? 면은 You would like 무엇인데 뭘 드시겠습니까? 할 때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what을 이용한다면 무엇을 드시고 싶은지 궁금하면 의문사 what을 이용해서 이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 맨 앞으로 내보내고 would를 바로 의문사 뒤로 붙여서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하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 드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죠. what 나가고 would 나가서 What would you like to buy? 뭘 사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make? 무엇을 만들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동사에 맞춰서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할 때 What would you like to 동사원형. 자, 이렇게 해서 would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all이라는 조동사. shall. 이 shall이라는 조동사는 우리말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어요. 하게 될 것이다. shall. shall은 하게 될 것이다. 자, I shall return. 나는 return하게 될 것이다. return은 되돌아오다라는 얘기죠. 복귀하다, 되돌아오다. 나는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귀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will과는 달리 shall은 주어의 의도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의 의도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이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아,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운명적으로 또는 제3자가 나에게 그러한 기대에 의해서라든지 운명이라든지 또는 법적인 규정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든지 그래서 규칙이라든지 이것은 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shall입니다. 그래서 I shall return 나는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운명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I will return과 구분해 본다면 나는 I will return 하게 되면 나는 되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돌아오겠다 한다면 I will return. 근데 내가 돌아오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사람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또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면 그게 바로 I shall return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I shall이란 말은 생각보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의문문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Shall I tell your story? 내가 tell은 말하다. tell이라는 동사는 뒤에 A, B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해서 A에게 B를 tell 말해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A 당신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다. I shall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게 될 거다 할 때 I shall tell이 될 텐데 여기에 있었던 shall을 앞으로 빼내서 의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shall I tell your story? 당신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주게 될까요? 될까요? 그것은 tell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까요? 원하면 들려드리고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제가 뭐뭐 할까요? 할 때 그래서 shall I란 말이 shall I 동사 원형이란 게 제가 뭐뭐 할까요? V 할까요? 제가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물을 때 쓰는 말이에요. shall I 제가 뭐뭐 할까요? shall I tell you a story? 제가 당신에게 이야기 한 가지 들려줘도 될까요? 들려드릴까요? 이게 바로 shall I입니다. 자, shall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Shall I open another bottle? 자, 제가 open은 열다, 개봉하다예요. another 하면은 또 다른 하나가 another예요. bottle 병이죠. 제가 또 다른 병 하나를 따다. 오픈 개봉하는 거죠. 병 하나 제가 한 병 더 딸까요? 할 때 말이에요. Shall I open another bottle? 자, 술을 한 잔 하다가 술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제가 한 병 더 딸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따라면 따고 뭐 원치 않으면 그만두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hall I? 제가 뭐뭐 할까요? Shall I open another bottle? Shall I open another bottle?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hall we가 바로 그런 얘기죠. Shall we have a beer? 자, 우리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We shall have a beer. 자, have 다음에 beer 맥주가 나왔어요. 우리가 맥주 한 잔 하게 될까요? 하게 될 거다. We shall have a beer. 자, 근데 우리 맥주 한 잔 하게 될까요? 하게 되면 shall we 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우리 맥주 한 잔 같이 해도 될까요? 맥주 한 잔 할까요? 할 때 상대방에게 의향을 이렇게 묻습니다. 뭐뭐 할까요? 우리 뭐뭐 할까? 하는 말이 shall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뭐 할까? Shall we have?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Shall we sing together? 우리 함께 노래 부를까요? Shall we sing together? Shall we dance? 우리 춤출까요? Shall we have a beer? 우리 맥주 한잔 할까요? 우리 뭐뭐 할까요? Shall we?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Shall I? 자, 그래서 shall I, shall we 요 조동사를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an.
자, can은 V 할 수 있다죠. 자, V 할 수 있다라는 말하는 사람의 주어의 능력이나 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나 여건을 나타낼 때가 ca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할 여건이 돼, 능력이 돼. 자, 그래서 Can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여건이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좀 도와드릴까요? 할 때 쓰는 말이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can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자, he can buy me a car. 그는 사다. buy란 동사 다음에 a, b라는 명사가 연달아 나오게 되면 단순히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사주는 것이 buy A, B입니다. A라는 대상에게. buy me a car는 나에게 차 하나를 사주다. can이 붙었으니까 사줄 수 있는 거죠. He can buy me a car. 그는 나에게 차 한 대를 사줄 수 있어. 사줄 능력이 돼. 사줄 여건이 돼. 걔는 나를 차 한 대 사줄 수 있지. 자, we can meet with them. 자,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그들과 with 함께라는 조동사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날 그런 여건이 됩니다. We can meet with them. 자, could. 자, could도 이제 can과 같은 의미죠. V 할 수 있다. 자, V 할 수 있다. 자, can의 과거형인데 이 과거형 조동사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라는 것은 현재와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can보다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심스러운 표현이 되고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때 ca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 can do it. 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강한 어조였다면 I can do it now가 되겠죠. 그런데 if you like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if는 주어 동사 당신이 좋아한다. 뭐뭐 한다면 v 한다면 할 때는 if 붙이면 되죠. 당신이 좋아한다면 if you like 당신이 좋아한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I could do it now. 나는 그것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다 해서 우리말로 할 수는 있겠죠. 당신이 원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I could do it now if you like. 당신이 원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 형태가 그런 어법이 그런 어투가 되는 겁니다. 어투라고 보는 게 더 낫겠어요. 자,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자, 앞에서 봤듯이 can I help you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걸 갖다 could를 쓰게 되면은 역시 똑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되는데 역시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could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가 돼요. 자, 그런데 with anything은 뭐뭐과 함께 아까 뭐뭐와 함께죠. anything은 그 어떤 것과 함께입니다. 그 어떤 것과 함께. 근데 이제 어떤 것과 함께한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이때 그럴 때 with는 뭐뭐와 관련해서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뭐뭐와 관련해서. 그 어떤 것 어떤 일과 관련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좀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할 때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도움을 원하는지 원치 않은지 우리가 미심쩍을 때가 있고 또는 굉장히 도움을 내가 청하는 것이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좀 여건상 좀 이렇게 편치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할 때 그런 정도의 의미가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가 Could I help you with anything? 근데 좀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드릴까요? 라 할 때는 Can I help가 됩니다. 적극성을 띈다면 can, could는 약간 조심스럽게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ould I help you?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과 과거형은 똑같이 해석을 하되 말하는 사람의 조심성이라든지 공손하게 묻는 표현이 바로 과거형 조동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e could buy me a car. 자, A에게 B를 사주는 것이 buy A, B 연속적으로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A에게 B를 buy 사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he can buy me a car. 그는 나에게 차 한 대를 사줄 수도 있어. 여건이 돼. 사줄 수 있지.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이건 좀 크다고 크게 보는 거죠. 걔는 나에게 차 한 대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사줄 수 있어. 내가 요청만 하면 사줄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의미인데 he could buy me a car. 과거형 썼다면 그가 나에게 차 한 대를 사줄 수도 있어. 근데 쉽지는 않겠지만 사줄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의미예요. He could buy me a car. 나에게 차 한 대 사줄 수도 있겠지. 사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차 한 대 사줄 수 있겠지. 이 정도의 그런 투에 말하고 싶을 때 He could buy me a ca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We could meet with them. 우린 그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 있어요. 뭐 그거에 뭐 어렵지 않죠. We can meet with them. 어렵지 않죠라는 될 때는 we can meet with them. We could meet with them 하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썩 내키지는 않네요. 그런 정도의 어투라고 보시면 돼요. 만날 수도는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 정도의 어투라고 보시면 돼요. We could meet with them.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이에요. 글쎄요. 이 정도의 그런 투에 말하고 싶을 때 we could meet with them. We could meet with them. 자, 이렇게 해서 could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ould는 can과 해석은 똑같이 하되 말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가능성과 그런 것을 좀 낮게 또는 조심스러운 의견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동사 중에 과거형 조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의 해석이 똑같이 되는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거형 조동사가 과거로 해석되는 유일한 조동사 바로 could입니다. 예, could가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이 could는 V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could 쓴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V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걸 언제 할 수 있었다고 번역하면 과거 상황에 대한 말할 때 과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때 could는 할 수 있었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과거일 때만. 그러니까 과거 상황이 아닌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could는 can과 똑같이 할 수 있다지만은 과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는 할 수 있었다라고 번역한다. 자, 그래서 he could use, he could use죠. use는 사용하다예요. 자, he could use 하게 되면 그는 사용할 수 있었다. her right hand. 그녀의 right 오른손을 then 그때 then은 그때 과거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었어. 이거는 could use입니다. 근데 not을 붙이면 사용할 수 없었다가 되죠. 부여할 수 없었다. could not. He could not use a right hand then. 자, he could not use a right hand then.
그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오른손을 그때는 그녀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때는 할 수 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시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I could do it. 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상황이었다면 I could do it 하게 되면 나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네.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I could do it. 예, 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의 의미예요. I could do it. 근데 but I didn'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I could do it but I didn't. 그러나 나는 do 하지 않았다. didn't는 하지 않았다란 일반 동사 부정하는 과거죠. I didn't do. 나는 하지 않았다. I didn't go. 나는 가지 않았다. I didn't eat. 나는 먹지 않았다. 자, I could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과거 상황이기 때문에 didn't를 보고 하는 거죠. I could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어. 그러나 I didn't. 나는 하지 않았어. 할 수는 있었지만 나는 안 했어. 바로 이게 과거 상황을 의미하는 거다. I could nearly stop, but I couldn't turn. I could stop. 나는 멈출 수 있었다. 과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Nearly 가까스로. nearly는 가까스로입니다. I could nearly stop. 나는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I couldn't turn. 나는 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자, 자세를 바꿀 수가 없었다. 턴할 수는 없었어. 지금 과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 그때 말이야. 난 그냥 가까스로는 멈췄는데 몸을 돌릴 수는 없었어. I could nearly stop, but I couldn't turn. couldn't turn. 자, 이렇게 해서 could가 현재와 미래 상황일 때는 부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되, 물론 could는 can과는 달리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약하거나 공손할 때 쓰는 표현법. 근데 유일하게 조동사 중에 유일하게 과거 형태로 과거시로 해석할 수 있는 조동사가 바로 could밖에 없습니다. could 원형만 부의할 수 있었다라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동사 이어서 1차는 여기까지 하고 2차는 이어서 강의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